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출생한 계절별, 출생한 월별 2022년 이민년의 운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디까지나 출생한 계절별, 출생한 월별로 단식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개인별로 분석했을 때는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칠판에 표기를 해놨는데요. 칠판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이민년의 운세, 우선 계절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출생한 계절별로 전반적인 운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생한 월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월별로 어떤 월에 태어났을 때 이민년의 운세가 상승은 하강은, 그리고 이것을 평점으로 이제 표기를 해드릴 텐데요. 자, 우선 계절별 운세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내년 이민년에 봄 출생자들이 이민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인묘진에서 인목과 묘목은 이민년의 인목과 같은 오행이 오지요. 보통 우리가 이제 비경겁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인월과 묘월생 같은 경우는 다소 하락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진월생은 조우에 따라 가지고 진월생은 수기운이 강한가, 아니면 진유금 금기운이 강한가, 아니면 토기운이 강한가에 따라서 진월생은 다소 달라질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묘 진월생은 내년 운세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림픽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메달권에는 들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여름 출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4, 5, 미월에 출생하신 분들이 이민년에 인목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4, 5미는 조열하지요. 뜨겁지요. 여기에 인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생화해서 또 인미기문에서 조금 더 조열해지지요. 그러면 다소 불리하다. 사오미월생이 인목, 내년에 이민년이 되면 다소 목생화로 조우에서 불리합니다. 이러면 금은 동메달 중에서는 동메달갑니다. 동메달. 자, 그 다음에 가을생들은 어떻습니까? 봄과 반대가 되지요. 자, 봄 출생자들은 메달권 바뀌다. 없을 무자의 약자가 되는데 무메달이다. 그러면 가을생들은, 신유술월생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습니다. 인묘진과 반대가 되지요. 인묘진은 비경겁제운인데 이것을 극제, 제어해주는 신유술월생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상승운이다. 하지만 이 진술충미월생은 개인별 사주 구조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겨울생들, 해자축월생들, 올해까지 3년간 하락운으로 고생이 많았지요. 마음고생. 자, 인목이 오게 되면 일단은 은메달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은메달. 해자축월생이 인목을 만나게 되면은 운이 상승을 하죠. 왜? 이 축축했던 수기운을 인목이 쭉 빨아들이지요. 진공청소기에 견줄만 합니다. 그리고 해자축월생이 2025년 4, 5미부터 가장 크게 발복을 하게 되죠. 자, 이 계절별 운세는 완전 단식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무메달, 메달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절별에서
출생한 월별 운세로 오면은 조금 더 이건 완전 단식 판단이지만 출생할 월별 이것은 다소 구체적인 운세로 조우라든가 업보를 겸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중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1년 12개월 중에서 자월에 출생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제가 일단 알기 쉽게 대학교 평점 아니면 중고등학교 점수, 평균 점수를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자월생이 내년에 이민년을 만나게 되면 대학 평점으로 A0를 드리겠습니다. A0. 그러면 중고등학교 성적으로 말하면 평균 95점 정도는 되지요. 자, 그러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운이다. 자월 출생자들. 왜 그럴까요? 자, 자월 출생이 인목을 만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지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됩니다. 물. 이 물이 인목을 만나면, 자, 인목을 여기다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수가 삼수변의 인목이니까 이것을 멀리 흐를 연이라고 하죠. 멀리 흐를 연. 멀리 흐른다라는 겁니다. 즉, 꽁꽁 언 자수가 해빙기가 돼서 물이 녹아서 이제 봄이 되니까 아주 상승운으로 발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A0 대학 학점 95점. 그러면 자월생은 내년이 되면은 본인이 꿈꿔왔던, 목표해왔던, 준비해왔던 것을 활짝 펼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아갈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는데 자월생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축월생으로 갑니다. 축월생. 자월생이 동지라면은 축월생은 이제 소환대안이지요. 동지섣달에서 소환대안으로 가는 꽁꽁한 추위, 축월생이 인목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역시 A 학점, A 마이너스 90점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축월생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축중기토와 인중간목이 갑기합 암합을 하고 있지요. 암합뿐만 아니라 축개신기와 인무병갑이 모두 암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인목과 축토가 목극토가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목과 축토는 축생인, 축이 인목을 생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암합에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목극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명리학의 고수가 되려면 암합을 자유자재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축월생은 내년에 상승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자월생, 축월생은 목표함과 오픈이라든가 아니면 활동력이라든가 자기 생각대로 추진하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원하는 대로 꿈을 펼치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인월 출생자가 인목을 만나면 불리해지지요. 학점이 갑자기 C학점으로 시들시들해집니다. C-면 어떻게 됩니까? 학점이 70점대로 뚝 떨어지게 되지요. 인월생이 인목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비견운이니까 라이벌이 생깁니다. 경쟁심이 강해지고 승부욕만 강해지는데 이 같은 비견운의 인목을 만나면 관제구설수라든가 사건 사고라든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C-70점 인월생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인월생 중에서도 초반, 중반, 후반이 있는데 인월생 중에서 초반, 중반, 여기 중기 출생자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묘월 출생자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인월보다는 좋습니다. B 플러스 88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출생 월별로 내년 운세를 강의하는 것은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초로 시도해보는 강의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88전입니다. 왜? 인목과 묘목이 만나면, 묘월이 인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등락예갑이 되지요. 등락예갑.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이 간목을 만나면 을목이라는 넝쿨이 간목이라는 대림목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지요. 이것을 등락예갑이라고 하는데 묘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간의 을목은 지지의 묘목이지요. 천간의 간목은 지지의 인목입니다. 그래서 묘목이 인목, 즉 이민년을 만나면 등락예갑으로 우군이 생깁니다. 도와주는 협력자가 생기고 인복이 생깁니다. 그래서 묘월 출생 같은 경우는 일단 인묘 방국도 되지요. 방국, 혼잡이 아니라 방국이 되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B 플러스 조금 후하게 주면 A-까지 90점대까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냉정하게 아주 냉철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후하게 평가를 안 하고 아주 깐깐하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월생이 인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묘진에서 묘가 중간에 생략된 격각이 되지요. 진월생은 격각이 되면 진월생이 이민년이 되면 동상이목 같은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니까 주의를 해야죠. 그러면 학점으로 봤을 때는 C0 정도, C0면 75점 정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4월생이 인목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인사형이 되지요. 인사형이 됩니다. 그러면 인사형은 대체적으로 학점에서 D로 내려갑니다. D 플러스 정도. 이렇게 되면 60점대 후반, 68점 정도가 되죠. 자, 다만 4월생이 인목, 이민년을 만나는데 그 사주에, 본인 사주에 임수나 해수가 있으면 예외상 B 플러스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인사형이 되지만. 그래서 사주는 조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인사형을 짜는데 수기운이 약하다. 임수나 해수가 없고 진토도 없고 개수나 자수 중에 하나 정도 있으면 조열하지요. 이런 경우에는 D 플러스 60점대 인사형, 말 그대로 관제구설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인사형의 조우가 맞지 않으면 성급해지고 서두르게 되고 아주 이게 경거망동하게 되죠. 예, 기승전결이 없고 그냥 마음만 조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월생 중에 사주가 조열한 분은 내년에 물도 좀 많이 마시고 물가, 숲속 이런 힐링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 명상도 좀 하고 명리학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개운을 해야 이 조열함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5월생이 인목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괜찮지요. A0. 모처럼만에 95점이 또 나왔죠.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월생과 5월생은 내년에 일단 상승이 있다. 왜 그럴까요? 5월생이 인목을 만나면 인호합화가 되죠. 인호합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호술에 인호합이 되게 되면 새로운 변화, 오픈이라든가 아니면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이렇게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한 단계 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가치가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5월생은 일단 상당히 상승으로 발복을 하게 될 것이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미월생은 뚝 떨어지죠. D0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65점 정도로 급격히 점수가 하락을 하지요. 왜 그럴까요?
미월생이 인목을 만나면 인미 기문간살이 되고 미토라든가 인목이 전부 조열하지요. 사주는 첫 번째 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월생이 내년에 인목을 만나면 예민해집니다. 성격이 깐깐해지고, 그리고 이 인목이 미토를 만나게 되면 묘지가 되지요. 이 인목, 목의 고지가 바로 미토가 되기 때문에 인묘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학점이 뚝 떨어진다. 잘못하면 학사경고를 받을 수가 있지요. 시들시들한 학점에 여기서 임수나 해수가 있으면 좀 낫습니다. 조가 해결이 되면 굉장히 낫다. 그 다음에 신월생으로 갑니다. 신월생이 어떻게 됩니까? 인신충이 되지요. 인신충. 그러면 학점을 D-까지 떨어지게. 60점. 주의해야 되지. 왜 주의를 해야 될까요? 신월생이 인신충이면 도로역마지요. 인목이라든가 신금이 전부 도로역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신충은 교통사고지요. 그 다음에 특히 일지가 인신충을 들 때는 배우자, 불화, 갈등수가 생기고, 그리고 이게 역마기 때문에 역마끼리 충을 되면 역시 성급해지고 시행착오, 아주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신월생 같은 경우는 특히 내년 인월이라든가 신월, 2월, 양력 2월 4일부터 한 달, 8월 7일부터 한 달은 교통사고를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내년에 이 신월생이라든가 사주에 인신충이 나는 분들은 방어운전을 꼭 해야 됩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도 일단 먼저 건너지 말고 여유있게, 아주 마음가짐을 여유롭게 먹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생으로 갑니다. 6월생은 어떻습니까? 완벽주의자이지요. 6월생은 결실의 계절, 추석 전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마무리가 확실한 분이지요. 그런데 이 6월생이 인목을 만나면 인유 천문이 되고, 인유 기문이 되고, 인유 원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됩니다. 인유가 되게 되면 부부관계도 다소 소홀하게 되고, 그래서 C-면 7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술에 두 개만 남았지. 천문살 11번에 술월생이 인목을 만나면 인호술에 오화가 빠진 가합이지요. 가짜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술토도 건조하고 인목도 건조하지요. 그래서 조우가 잘 안 맞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짜합에 그럼 이제 대체적으로 술월이 인목을 만나면 생지를 만나기 때문에 오픈, 가게 오픈이라든가 직장 이직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B0 정도는 된다. 가짜 합이더라도 B0면 85점 정도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자, 해수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내년에 이민년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날의 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의 합이 되는 분이 있고 인의 파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인의 합이라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왜? 화합, 통합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의 합이 되는지 인의 파가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역시 조후. 첫째도 조후, 둘째도 조후. 억부나 격국보다 훨씬 중요한 게 조후입니다. 그래서 인의 항목이 있는데 사화가 있거나 인수해수, 수화가 있으면 대단히 좋습니다. 수화가 있으면 A-를 줄 수가 있습니다. A-면 90점이죠. 그런데 화가 없고 인의 파가 작용이 됐을 경우는 B-다. B-에서 C까지 이렇게 되면 80점대로 뚝 떨어지지요. 평균적으로는 이제 80점대 중반, B0나 B+는 되는데, 그래서 해수가 인목을 만나면 양날의 칼이다. 합이 되느냐 파가 되느냐, 이것은 수화기재, 수화기재냐 수화미재냐, 이게 이제 주역이 나오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대단히 많을 텐데요. 그래서 내년
운세를 갖다가 월별 출생자의 운세를 평점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내년 이민년은 어떻습니까? 수생목의 지장간이 목생화, 화생토 완전히 순환상생을 합니다. 이러면 이민년은 주역 64개 중에서도 지천태계, 땅과 하늘이 태평하다. 아주 구군이 상승하는 대한민국 구군이, 우리나라가 인목이죠. 우리나라의 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해자축은 나라 삼재, 국가 삼재, 세계적으로 삼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민년의 인목이라는 것은 삼양이 밑에 받쳐주고 주역의 궤에서 위에는 삼음이 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야말로 안정적인 계지요. 양이 받쳐주고 위에 음이 세 개, 삼양 삼음이 인목, 내년에 이민년이죠. 이렇게 되면 천지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로남불에 의해서 편가르기 하고 그 다음에 싸움을 하고 분열을 했는데 내년부터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는 뭐 바로는 화합이 안 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5월 10일부터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한 5, 6개월만 지나면 대한민국은 구군이 서서히 상승을 합니다. 화목하고 통합되고 평화롭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인목은 생지 역마살이기 때문에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아주 활동력이 왕성해집니다. 올해는 지금 움츠리고 있죠. 그리고 인시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 어떻습니까? 올해 축시는 새벽 1시 반부터 3시까지 칠흑같이 어둠 깜깜한 밤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내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새벽에 동이 터오고 여명이 밝아옵니다. 자, 그래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이 있죠. 이제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있습니다. 이 태평성대 오기 직전이 가장 힘든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이제 곧 쨍하고 해 뜰 날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의 접종이 지금 집단 면역을 이루려면 올 11월 정도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집니다. 자,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인내하면 코로나 백신의 집단 면역이 70% 이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이민년 중에는 마스크를 확 벗어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출생한 계절별 월별 2002년 이민년의 운세를 모두 마치고 자, 자녀의 입시 진로라든가 성인분들 가족의 사주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이 부쩍 늘어서 제가 강의와 이 상담으로 무척 바쁜 관계로 상담 신청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 사주 진로 상담이라든가 명리적성화 강의라든가 강의 신청이나 상담 신청을 하실 분은 제 유튜브 동영상의 제목 우측에 V자 표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하는 동영상 제목, 동영상마다 그 제목 맨 우측에 보시면 V자 표시가 작은 표시가 있습니다. 이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그 아래 상담 신청 방법이라든가 상담료라든가 그 다음에 명리적성학 온오프라는 강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상담 강의 신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알기 쉽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동영상 우측 하단에 제목 옆에 V자 표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산진로 컨설팅 다음 카페라든가 블로그 같은데 거기 보시면 상담이나 강의 신청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 일단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심사원장에 출생한 계절별 월별
2022년 이민년 운세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